어머, 윤이 아니야? 얘는 20년 만에 만나도 그대로네 옷이? 아직도 그 가디건 안 버리고 입고 다니는 거야? 버스 타고 가는 거면 태워다 줄까? 우리는 주차장에 차 세워뒀거든. 여보, 이제 가자. 차 다 준비됐대. 이 마세라티 차 사실 당신 차야. 정윤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새벽 5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아들 셋을 키우느라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상이 이제는 그녀의 생체 리듬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까지 대학에 보내고 나니 집안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맘때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느라 정신없이 바빴을 텐데 말이죠. 여보, 커피 한 잔 부탁해. 남편 강민규가 잠에서 깨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54세의 민규는 건축설계사 출신으로 현재 리모델링과 소형 재개발 전문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성격이지만 아내에게만은 언제나 다정했죠.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도 현장 가는 거예요? 윤희는 습관적으로 민규의 셔츠깃을 정리해주며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가 내어준 따뜻한 커피를 받았어요. 강북 쪽 재개발 현장 점검하고 와야 해. 요즘 인허가 문제로 좀 복잡하거든. 민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민규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민규의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까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8년 동안 극진히 모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사실 윤희에게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윤희는 26살에 친정 어머니를 병환으로 여의었습니다. 그 후 홀로 지내던 중 민규를 만나 29에 결혼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릴 때부터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가 없는 윤희를 친딸처럼 살갑게 챙겨주셨어요. 윤희야, 엄마가 안 계셔서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부터는 내가 내 엄마야. 결혼식 전날 밤 시어머니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하신 그 말씀을 윤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윤희는 한참을 울었죠.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였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윤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규는 그런 윤희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셔드린 덕분에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가셨잖아. 어머니도 분명 고마워하고 계실 거야. 민규의 위로에 윤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친정엄마 이상으로 윤희를 아껴주셨거든요. 아들 셋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언제나 윤희 편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윤희의 일상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윤희는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죠. 윤희는 이런 고요한 일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윤희는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급하게 저녁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뭐 하며 보냈어? 민규는 윤희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는 읽던 책을 덮고 민규를 바라봤어요. 그냥 똑같이 지냈죠, 뭐. 당신은 현장 일 어떻게 됐어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히 인허가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민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일상의 위안이었어요.
그날 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니 이제 정말 자신만의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규는 옆에서 자고 있는 윤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모시느라 고생한 윤희를 위해 이제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민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희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민규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듯한 미묘한 설렘이 스며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있지? 민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들어 민규를 바라봤어요.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이렇게 뭔가를 제안할 때면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요? 백화점 근처에 좀 들를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같이 나갈래? 민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이 백화점에 갈 일이라니 평소 쇼핑에는 별 관심이 없던 민규였는데 말이죠. 백화점에요? 무슨 일로요? 마세라티 매장 좀 들러볼까 해서. 나 혼자 보긴 아까운 차가 있거든. 민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태연하게 말했지만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세라티라니요. 평소 검소하게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고급 외제차를 언급하다니 너무 의외였어요. 마세라티요? 갑자기 윤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물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비싼 차를 살 정도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구경만 해보자. 데이트 삼아서 말이야. 민규는 윤희의 손을 살짝 잡으며 웃었습니다. 데이트라는 말에 윤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는 일이 드물어졌는데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나들이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좋아요. 오랜만에 외출이네요. 윤희는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났지만 정작 특별한 외출을 함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민규도 사업 때문에 바쁘고 윤희도 집안일과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민규는 윤희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사실 이번 외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차를 살 생각은 아니죠?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가게 살림을 꼼꼼히 챙기던 그녀로서는 큰 지출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걱정 마. 회사 일이 요즘 잘 되고 있어서 여유가 좀 생겼거든. 그리고 민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윤희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이들도 다 컸고 당신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 민규의 진심 어린 말에 윤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어요. 당신만 좋다면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세라티가 어떤 차인지도 정확히 몰랐지만 남편이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더 소중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오랜만에 외출을 위해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터라 외출복을 챙기는 것도 새로웠습니다. 준비됐어? 민규가 현관에서 윤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네, 갑시다. 윤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하는 나들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윤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외출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될지 말이죠. 민규는 운전을 하면서 윤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근처 마세라티 매장에 도착했을 때 민규는 윤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차들 너무 멋있지? 구경 좀 하고 있어봐. 서류 정리하고 금방 올게. 네, 알겠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임과 동시에 서류 정리? 서류 정리라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매장 안의 화려한 차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규는 몇 주 전에 미리 주문해둔 차를 인도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오늘은 마지막 서류 확인과 차키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장 안에 전시된 마세라티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차체와 세련된 디자인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우와, 그림에서나 볼 듯한 차들이네 정말 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참 구경하던 윤희는 문득 서울 시내 백화점 나들이가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가끔 왔었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구경할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잠깐 밖에 나가볼까? 윤희는 매장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번화가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각종 상점들이 즐비한 풍경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윤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윤희 아니야? 윤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 3명이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씩 들고 서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비싼 브랜드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그녀들의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미라야, 영란이, 선희도?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들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박미라, 최영란, 김선희. 모두 2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이다. 너 정말 옛날 그대로다. 미라가 과장되게 소리치며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윤희야, 너 혼자 백화점 온 거야? 이제 집에 가는 길이니? 영란이 윤희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윤희는 평범한 가디건에 편한 슬랙스 차림이었거든요. 아, 응. 그냥. 윤희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런 만남에 당황스러웠어요. 설마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아직 버스 타고 다니니? 선희가 킬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방금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길이야. 오늘 백화점 세일이라서 말이야. 미라가 자신의 쇼핑백들을 과시하듯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윤희야, 너 옷이 정말 20년 전 그대로다. 오랜만에 보니 그 가디건도 반가운걸? 영란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윤희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요즘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이가 있는데. 선희가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놀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온 거야? 남편은 뭐하고? 미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 남편. 저기. 윤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버스 타고 집에 갈 거면 태워다 줄게. 우리는 주차장에 차 세워뒀거든. 영란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을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매장 안에서 민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세라티 차량 키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민규가 윤희를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나타난 남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규는 차분한 걸음으로 윤희에게 다가와서 차키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차 다 준비됐대. 그리고는 윤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사실 당신 차야.
민규의 말에 친구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키를 받아든 윤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내 차예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에 든 마세라티 키가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민규는 다정하게 웃으며 윤희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아, 잠깐. 소개할게요. 윤희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남편이야. 여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윤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양쪽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은 민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품정하듯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민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잠깐. 진짜 마세라티를 산 거예요? 미라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를 무시하던 태도로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머, 웬일이야. 마세라티가 얼만데. 영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놀리던 윤희가 그런 고급차를 살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윤희, 너네 남편 뭐 하신다 했지? 선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윤희의 남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민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건축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건축이요? 미라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건축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닐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리모델링이랑 소형 재개발 쪽 일을 합니다. 민규의 담담한 대답에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은 강남 쪽 재개발만 3군데 맡고 있어서 요즘 정신이 없네. 미라가 방금 전 자신이 했던 자랑을 또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희는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꿈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정말 자신을 위해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내 차예요? 윤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민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희의 손을 잡았어요. 8년 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늦었지만 내 마음이야. 민규의 진심 어린 말에 윤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던 힘든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이 대화를 들으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8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말에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윤희를 무시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선희가 민규에게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는 투였어요. 강민규입니다. 민규의 대답에 친구들 중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혹시 강민규 대표님? 시행사 대표 강민규?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남편도 재개발 일을 하다 보니 업계에서 유명한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민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친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 정말. 영란과 선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유명한 강민규 대표의 부인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윤희는 친구들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니 씁쓸했어요. 당신 놀랐지?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민규는 윤희만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민규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친구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를 무시하던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머, 정말 죄송해요. 몰라 뵙고. 미라가 급하게 사과하며
민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재개발 업계에 있다 보니 강민규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유, 무슨 말씀을, 괜찮습니다. 민규는 담담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희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영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20년 전 패션이라며 놀리던 자신의 말이 부끄러워졌어요. 시어머님을 8년 동안 모셨다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선희도 갑자기 윤희를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비아냥거리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윤희는 친구들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인데 뭐. 윤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던 일을 자랑할 일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당연한 일이라니. 요즘 며느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미라가 과장되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더 컸어요. 민규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을 텐데 말이죠. 여보, 우리 이제 가자. 민규가 윤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벌써 가는 거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라도 한잔하자. 미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윤희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러게. 윤희야, 우리 연락처 교환하자. 앞으로 자주 만나야지. 영란도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강민규 대표의 부인과 친분을 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윤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민규는 윤희의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의 어깨를 살짝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민규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선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규 대표 앞에서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는 없었어요. 윤희야, 정말 부럽다. 좋은 남편 만나서. 미라가 부러워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갈게. 윤희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민규는 윤희의 손을 잡고 마세라티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뒤를 멀뚱히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말 윤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영란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민규와 함께 걸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어요. 마세라티 앞에 도착한 윤희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차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어요. 여보, 이게 정말 내 차가 맞다는 거죠? 윤희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8년 동안 어머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지. 민규는 윤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늦었지만 내 마음이야. 이제 당신을 위한 차야. 민규의 말에 윤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힘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들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부럽다.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재개발 일을 한다고 해도 강민규만큼 성공하지는 못했고 게다가 다정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영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들의 행동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뭘? 이미 다 늦었어. 선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윤희의 차가운 반응을 보니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편 윤희는 차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에 당황스러우면서도 남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여보, 내가 이런 비싼 차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부담스러운 선물이었거든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어.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민규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친정딸보다 더 정성스럽게 모셔드렸잖아. 민규의 말에 윤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윤희는 차를 쓰다듬으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생전에 윤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거든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 윤희가 있어서 우리 집이 이렇게 화목하다고. 민규도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어머니는 윤희를 정말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자, 이제 타보자. 민규가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앉은 윤희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급차를 얻어 타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어떤 기분이야? 민규가 운전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내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신기해요. 꿈 같아요. 윤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안의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민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민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로 윤희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윤희는 민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고마운 말을 들으니 새로웠어요. 고마워요, 여보. 윤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마세라티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일로 인해 윤희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윤희는 창밖으로 친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마세라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규가 운전을 하며 윤희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상처받은 것 같아 걱정됐어요. 네, 괜찮아요. 윤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친구들을 만난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게? 20년 전에는 그렇게 친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같아요. 아니면 원래 그랬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윤희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또 원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 민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더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윤희는 자신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으니까. 민규의 따뜻한 위로에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윤희가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뭔데?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당신처럼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도요. 윤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늘따라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친정엄마처럼. 요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따뜻한 그리움이 맺혔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윤희는 시어머니의 따뜻했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셨지. 민규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어머니 말씀이 더 와닿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제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야겠어요. 윤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것 같았어요. 민규는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민규의 간단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윤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마음속 답답했던 것들이 바람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런 선물도 그렇고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윤희는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옆에 있어준 남편이 더욱 고마웠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윤희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의 저녁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친구들과의 만남, 그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남편의 깜짝 선물까지. 여보, 잠깐 어디 들를까요? 윤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윤희는 외출을 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편이었거든요. 어디로? 어머니 계신 곳에. 오늘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희의 제안에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어머니께 아내의 새 차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생각이야.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윤희는 민규와 함께 시어머니의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윤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범이 저한테 차를 선물해줬거든요. 정말 예쁜 차예요. 윤희는 어머니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마세라티를 받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말이에요. 사실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비싼 걸 받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윤희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주는 사랑을 소중히 받으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민규도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윤희가 이렇게 좋아하네요. 그동안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저를 좀 무시했어요.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누가 진짜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거든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희의 말에 민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아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어머니께서 그러셨듯이 제 마음에 솔직하게요. 윤희는 시어머니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묘소 주변을 정리하고 일어서는 윤희의 모습이 평소보다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제 가볼게요. 그리고 자주 뵈러 올게요. 윤희는 정중히 인사하고 일어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윤희는 민규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여기 오자고 해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께도 인사드려야죠. 마세라티 앞에 도착한 윤희는 다시 한번 차를 바라봤습니다. 추모공원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차는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야. 민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께 오늘 일을 말씀드리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응?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고마워요. 윤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마세라티가 가로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현관에서 민규가 윤희에게 차 키를 건넸습니다. 당신 차니까 내일부터는 당신이 마음껏 몰고 다녀. 윤희는 손바닥에 놓인 차 키를 바라보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앞으로 저 차로 인해서 저도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활동적으로요. 윤희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제가 직접 몰고 바닷가 드라이브 어때요? 윤희의 제안에 민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정말 괜찮겠어? 네. 천천히 연습해서 꼭 해볼게요. 당신과 함께 바다 보러 가보고 싶어요. 민규는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오늘 하루로 윤희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결혼한 지 23년 만에 새로운 기분이네요. 윤희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기분? 새 신혼 때처럼. 앞으로 뭔가 설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요. 민규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마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막이 시작되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윤희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던 게 우리 부부가 행복한 거였잖아.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늦게 피는 꽃도 봄이다. 윤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민규는 아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여보. 앞으로도 쭉 변함없이 함께 가요. 창밖에서는 늦은 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꿈꾸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한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